굉장히 큰 숫자인데 어떤 분들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초기에 그 정도의 쇼크가 있었어요. 그 정도의 충격이 있어서 저는 되게 좀 공감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저는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연락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연락도 안 했고 그래서 그 숫자가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. 아마도 저는 회사 일로 많이들 올인하기 때문에 회사 관계는 아시겠지만 어떤 이익 집단이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 보고요. 뭐 대기업 임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괘씸하다. 부하 사원들이 너무 괘씸하다. 누가 진급을 시켜주고 누가 연봉을 올려줬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연락을 안 한다. 근데 그거는 회사에 있을 때 어떤 상하관계지 결국은 인간관계에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. 그래서 최근에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지만 회사 동료 후배들을 만나지는 않지만 일부 만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친구들을 지금도 만나는 이유는 어떤 회사의 상하관계가 아닌 인간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로는 좋아하는 취미나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, 관심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람을 사귀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은퇴 후에 동호회 활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. 학교를 나오고 제가 동문회 부회장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여행도 같이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너무 그 관심사가 너무 동일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. 아마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된다고 하면 인간관계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첫째는 나 자신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됩니다. 인간관계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마음을 닫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어색할 수가 있어요. 제 무기도 사실은 여행을 가서도 저는 이제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가거든요.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친해지기도 하고요.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.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좋게 다가가고 그 다음에 서로 길게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공감을 표시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타인의 생각을 좀 존중하고 공감을 표시하면 상대방은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즐거운 만남이 또 이어질 수 있고요.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건네야 합니다.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지적질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저도 과거에 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장점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말을 습관화하는 게 필요한 거죠. 이런 말이 있어요. 술값이 제일 싸다고. 저희 대학 동아리 지도 교수님의 말씀인데요. 저는 그 인간관계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술값이 제일 싸니까 많은 사람들 전화도 하고 제가 저녁을 사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는 굉장히 돈독해지고 좋은 관계로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는 커벌판에 내가 놓인 듯한 그 외로움 때문에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직장을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연락하기도 민망해서 집에만 있잖아요.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. 둘째는 가족을 대하는 것도 불편해져요. 가족들은 남편이나 그 아빠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위로도 해주지만 은퇴자는 내가 너무 생산적이지 않구나 하는 생각에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거든요.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우울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. 나가기만 하는 돈이 언젠가 고갈될 텐데 하는 그 불안감이 밀려오거든요. 그래서 고가의 물건을 막 팔기도 하고요. 씀씀이를 줄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만나지 않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자존심이 또 상하기도 하고요. 마지막 네 번째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거에 또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소속도 없고 명함도 없고 사람을 만나도 뻘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존감을 끝없이 추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
첫 번째는 체험보다는 비움의 마음가짐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올해 초에 제가 일본 홋카이도 열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근데 그 하얀 눈으로 이렇게 쫙 덮여 있는데 나무 한 그루만 딱 우뚝 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하얗게 빈 커다란 공간에 도드라져 보이는 그 나무 한 그루를 딱 보면서 갑자기 그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.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채우려고 노력했던 내 모습이 이렇게 잠시 스쳐가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비워야 채워질 수 있고 만족스럽다는 그런 교훈을 그 여행을 통해서 저도 얻게 됐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자주 발견해야 합니다.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요. 행복전도사 서운국 교수님입니다. 행복은 별게 아니에요.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죠.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아마 이게 바로 행복의 정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세 번째는 나이 듦을 받아들여야 합니다. 나이가 들면 휴대전화 앱도 익숙하지 않아서 버스하고 지하철 가끔 반대로 타거나 잘못 내리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.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. 그리고 건강 문제로 이제 모임도 잘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그 나이 듦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또 즐거움이라는 또 손님이 찾아오는데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. 첫 번째는 마음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. 몸 근육을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 많이 가시잖아요. 아령하고 그다음에 역기를 들면서 자기 근육을 만드는데요. 저는 마음 센터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마음의 기구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아령이나 어떤 역기가 아닌 독서, 일기, 그다음에 뭐 글쓰기, 뭐 악기 연주, 그다음에 음악 듣기, 그다음에 미술 그리기, 그다음에 미술 감상 이런 것들이 마음 기구로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꾸준히 지속하면 마음 근육은 키워진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로 역경이 있어야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.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회피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딥니다. 그것을 통해서 성장한 자신을 마주하며 미소를 지을 겁니다. 세 번째로 남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야 합니다. 혼자서만 자기 세계에만 빠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. 세상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요. 남과 관계를 맺을 때는 서로 신세를 지는 걸 싫어하고 부탁하거나 도움을 주는 걸 꺼리는 사람도 많은데요.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바꾸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고 저도 또 도움을 주고 이제 이런 관계로 형성을 해야 됩니다. 은퇴라는 단어는 재정적 불안, 외로움, 두려움 등을 떠올리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. 물론 저도 그런 감정을 느끼며 보내기도 했습니다. 은퇴 전에 재미있는 은퇴 준비를 하되 은퇴 후에는 재미를 찾아 꾸준히 시도하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. 아무쪼록 제 책과 오늘 방송이 은퇴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끝으로 마크 트웨인의 한 말을 제 끝인사로 대체하고자 합니다.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. 그리고 밧줄을 던져라.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.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